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인상폭이 시장의 예상치와 일치한 가운데 파월 의장이 현재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번에 성명서를 통해서 낸 내용들을 보자면 지금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25에서 0.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중간값이 1.9%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며 만약에 이게 25bp씩 올린다라고 하면은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데요. 이전에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까지 목표 범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5bp씩 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50bp 올리고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50bp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사이클이 다시 돌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부 조항은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WTI 기준 95.04달러, 마이너스 1.4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을 제외하고 하락,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 외에도 체크해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씩 보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7회 금리 인상 예정이 보여진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25에서 50bp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빅스텝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 절실히 인식을 했다. 더 빠른 금리 인상, 이르면 5월 이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다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파월 의장은 항상 무언가 진행을 하기 전에 시장에 액션을 주고 나서 진행을 하는 만큼 그의 다음 발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 2월 달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4%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은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오는 가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주춤한 거니까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국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0.3% 증가하면서 생각보다는 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그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1월 달 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며 큰 이상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3월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9를 찍으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조금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주택 가격 지수 역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유지만 해준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유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을 확실하게 많이 늘렸나 봅니다. 이번에 IEA에서 원유 시장 수십 년 만에 최대 공급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량이 폭등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가 안정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게 러시아 쪽에서 스위프트 퇴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핀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역시도 핀테크의 몸값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한 번씩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하나에서 빌 게이츠도 참여한 미국 위성 안테나 기업에 133억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이 저궤도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인텔리안테크가 전 세계 점유율 1등이죠. 전 세계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몸값 역시도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쪽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원전이나 건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좀 세부 사항으로 본다면 경기 부양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좋은 거고 성장 정책도 다 좋은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확인했던 거고 원전 그리고 요게 있네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세금 같은 것들도 줄여주는 그런 법안들을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장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는 힘들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결국 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증권사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증권 쪽이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뿐만 아니라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선전 셧다운에 기판이랑 디스플레이주가 꿈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여기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아침에 시장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쪽도 이렇게 보시기 괜찮은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 역시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공지사항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널은 리딩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괜찮죠? 지금 21선도 드디어 머리를 옆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고 주가의 위치 역시도 21선 위에 있으면서 이 1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도 곧 있으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씩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이 골든 크로스 직전에 이탈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떨어졌던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현재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6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일 확진자 숫자입니다. 풍토병화 되기 직전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치료비나 여러 가지 지원비들을 주다 보니까 이 세수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1금 감염병에서 해제 논의를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치료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모든 건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부담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니까 야, 이거 좀 부담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백신을 맞는다. 혹은 이전에 감염됐다가 다 낫는다라고 해서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다 더 부담이 작은 방안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이 수입해갖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팍스로비드가 치료까지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데 대략 한 7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비싸죠. 이 중에 일부를 환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금액이 들진 않을 거예요. 당장 만약에 1급 감염병을 해제를 하게 된다면 팍스로비드를 구매하는데 일부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면 큰 돈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싼 가격의 치료제들. 한국 BNC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공장으로 만들기까지 하고 하니까 싸게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시장에서 검증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도 굉장히 괜찮겠네. 요거 어필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상으로 자국에서 이렇게 생산 후에 납품까지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이 한국 BNC의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 데이터 나올 것이고 데이터 좋으면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 FDA 쪽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제약사든 다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막 기대감 있다가도 데이터 안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데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 BNC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하고 나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구용 쪽은 비슷비슷한데 중증도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은 골든바이오텍의 이 안트로키놀의 효과가 지금 나온 데이터로만 보면 제일 좋게 나왔거든요. 다양한 방향으로 쓰여가지고 얘가 매출이 확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긴 했어요. 뭐냐 하면 그쵸. 골든바이오텍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지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썩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도 된다 할 수 있겠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트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좀 놓고 보자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금융투자에서 다시금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큼직한 모습 나와줄지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 나와준다면 거기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지지라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자면 자 월봉의 20개월선입니다. 뭐 주봉이나 연봉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주봉상의 60주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매우 좋은 모습이 한 번 정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를 뚫으려면 일봉상의 241선까지는 뚫고 올라가 줘야지 괜찮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잖아요. 우선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과거의 패턴의 볼린저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이 뚫기 위해서 벌려주고 떨어지고 벌려주고 떨어지고를 반복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떨어지고 상승하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반복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어디를 좀 뚫어줘야 될까를 좀 꼽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241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6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쌍바닥 후에 본격적인 추세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상황 오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전략을 짜나갈 수 있을지 하나씩 그려본다면 바닥 쪽에 지지라인 요걸 하나를 딱 짚고 첫 번째로 두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홀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1번 순위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 좁혀져 있는 볼린저를 넓히기 위해서 뚫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뚫고 올라갔다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전에 고점을 뚫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부터 쭉 올라갔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첫 번째를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은 이전에 나온 양봉을 돌파하는 그 시기부터 노려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올라갔다가 눌린다 싶으면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사갖고 올라갔을 때 눌린다 싶으면 또 이렇게 팔면 되겠죠. 그리고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양봉 나왔을 때 확실하게 돌파한다 싶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성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상황은 이전보다 매우 좋아진 상황이다라는 부분들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면서 말이 좀 너무 길어졌나 싶기도 한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명 구독자 도달 시에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공지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것들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